이야기죠. 가정을 생각을 해보면 한 가정이 스스로 건전하게 이렇게 그 유지될 수 있는 틀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자식이 이렇게 탈선한다고 해서 탈선한 자식을 뭐 어떻게 부모가 자식보다 부모가 더 오래 살 수는 없잖아요. 책임을 져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더 가정을 건전하게 유지시키는 중요한 거죠. 국민들이 지금 당장 힘드니까 뭐 좀 애들 뭐 좀 그 육아비를 좀 대주겠습니다. 뭐 애들 반값 등록금 해주겠습니다. 라는데 쏠려요. 근데 이건 죽는 길입니다. 예, 이제 아까 이제 질문하신 이제 공정 경쟁과 완전 경쟁이 어떻게 다른가? 공정 경쟁이라는 말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이제 페어해야 된다라는 게, 시장 경제라는 건 뭐냐면은 말씀드렸죠, 뭐죠? 페어하고, 프리하고, 페어하고, 그러니까 자유롭고 공정하고 어카운터블 해야 된다.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고, 잘한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하는 자기 책임 원칙이 작동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공정하다라는 것이 이제 경쟁이 페어하다라는,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가격 이론 같은 걸 보면, 특히 이제 그 자산 가격 이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모두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인데 이제 그러니까 퍼펙트 컴페티티브 마켓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완전 경쟁 시장에 참가하는 뭐 생산자나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은, 투자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페어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딱히 뭐 공정 경쟁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개념적인 것이라기, 뭔가 경제적인 어떤 실체를 나타내는 뭐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경쟁이라는 행위 자체가, 경쟁이라는 것이 그 경제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그냥 공정 경쟁일 뿐이고,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이제 명확하죠. 이것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시장에서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반도체, 그러면 뭐 CPU 같으면 인텔이 거의 독점 생산하잖아요. 뭐 AMD나 뭐 이런 데가 있긴 있어도, 그러면 사실상 독점인데, 그러면 독점이긴 하지만은 독점임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마치 거기에서는 CPU를 생산하는 회사가 여러 개 있느냐 행동을 하라고 한다 이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제 현대 기아차가 거의 이제 뭐 내수 시장에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다 이거죠. 만약에 이제 현대 기아차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독점이잖아요. 그럼 이걸 미국 같은 경우는 쪼개버리죠. 쪼개버려요. 근데 쪼개지 않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독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초과 이득을 이렇게 얻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이거예요. 독점적인 이윤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치 독점을 하고 있지만은 독점자가 아닌 양 행동하게 만들면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가장 이제 현실 물리적으로 좋은 것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경쟁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게 이제 완전 경쟁이죠.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완전 경쟁인데, 현실적으로는 산업에 따라서 한 개나 두 개밖에 없는, 생산자가 한 개나 두 개밖에 없다든지 소비자가 한 개나 두 개밖에 없는 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물건을 납품받을 때는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아까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어떤 물건은 국가가 독점 수요자잖아요.
네? 지금 현실은 어떻죠? 그런 경우에 국가가 횡포를 부리죠. 현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라는 것, 왜냐하면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완전 경쟁 상태일 때 자원이 가장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먼저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전체로 보면은 총량 빵의 크기를 가장 키워놓는다 이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나눠 먹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죠. 일단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자연스럽게 이해관계를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가 개입을 안 하고 간섭을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가장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완전 경쟁 조건이다. 근데 놀랍게도 이 완전 경쟁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시장에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빵의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부가가치가 가장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도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달성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완전 경쟁은 이렇게 완전하게 실현되는 경우는 없죠. 완전하게 실현되는 경우는 없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완전 경쟁 상태에 가깝게 가도록 법이나 제도나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많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근데 양극화라든지 무슨 그 뭐 재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완전 경쟁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100% 이런 상황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기에 가깝게 가도록 그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떻게 하면 가깝게 가느냐는 것은 이제 각 산업마다 다릅니다. 이제 예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이 시장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모든 것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고 팔아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장에 가기 전에 정치가 먼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얘 낳는 거 어떻게 할까요? 각자 알아서 낳게 할까요? 아니면은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애 낳는 것을 이렇게 같이 비용 부담을 해주는 걸로 할까요? 그걸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각자 알아서 하자라는 것은 뭐죠? 시장에 맡기자라는 거죠. 각자가 알아서 시장에서 애 낳든 말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애 낳는 것은 한국은 사람밖에 없는 나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을 낳고 기르고 키우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뭐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힘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누가 얘를 낳더라도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비용 부담으로 하자. 그래서 이 얘를 키우고 이 얘가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공동체 비용 부담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이루면 이건 시장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완전 경쟁이네 수요네 공급이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을 시장의 대상으로 하고 어느 것을 시장으로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그냥 막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막, 선거 때가 아닐 때는 시장에다 놔뒀다가 선거 때면 이거 이제 시장에서 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선거 끝나면 다시 저기다 갖다 놓고 이따가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걸로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도 시스템도 무슨 복지네 뭐네 하는 것도 다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했는데 별로 예를 들어서 육아보조금을 준다, 뭐 출산 장려금 준다 해서 애 낳습니까? 효과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거 줘서 애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째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나라 전체를 이렇게 조감을 하고 그다음에 각 전체 중에서 부문별로 무엇이 이렇게 핵심적인 그 사안들이고 그래서 이 전체를 조감해서 핵심적인 각 부문별로 산업이든 뭐든 부문별로 이렇게 조감을 해서 핵심적인 사안들을 쭉 놓고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정치 세력이 이 문제는 이러이런 식으로 좀 그 어떤 정리를 좀 하자. 그래서 이것은 시장에 맡기지 않도록 하자. 이것은 이제 시장에 맡기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 정치 세력 정당의 공약이죠.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감하신다라면 우리를 찍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한국은. 선거 때만 다 급조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생각나는 대로 지금 뭐가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이거 뭘 말하면은 아까 뭐랬죠? 누구처럼 1억 원 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헷가닥 하겠지? 표 찍어주겠지 지금? 오로지 그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좀 정당들이 그렇죠. 어떻게 한 정당이 뭐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정당의 뭐 정권을 잡아가지고 사람이 바뀌면 대통령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유력 인물이 사람이 바뀌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명박 씨가 했던 정책을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정당이냐 이거죠. 그건 인물당이지. 정책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게 아니, 정당이라는 건 정책을 가지고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를 경영하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서 표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안에서 저는 정적이 해놓은 것을 다 그냥 저놈이 이제 엉터리를 해가지고 표를 못 얻을 것 같으니까 저는 우리 편 아니야. 네, 너 탈당해. 아니면은 우리 이름 바꿔. 그래서 한나라는 새누리당 바꿔버린다 이거죠. 뭐 민주당은 이거 우리 생각 안 되니까 민주통합당으로 바꿔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보이는 것뿐이죠.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을 가지고서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어떤 비전을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이게 뭐 100년 정당 이게 떠들잖아요. 100년 정당이면 당의 정책 공약들을 내걸었으면 그것은 그 당 안에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당의 정책 공약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책의 일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바뀌면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럼 이게 무슨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무슨 당의 차이가 있냐 이겁니다. 양쪽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져버려요. 책임을 안 지는 아주 악질적인 수법이 당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마치 그것이 정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치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빠진 독의 그 경제 구조, 왜곡된 경제 구조를 고칠 수가 없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전면적으로 물갈이하지 않고서는 경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무슨 정치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가 이렇게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건 정치적 책략입니다. 그게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먼저 시장에 가져가기 전에, 시장으로 가기 전에 무엇을 시장의 그 영역으로 하고 무엇을 시장의 영역에서 제외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고, 그걸 정하려면은 국가 전체의 각 중요한 부문별로 이렇게 핵심적인 사안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조감하면서 전체를 이렇게 조율해서 30년, 50년, 100년의 어떤 그 후를 내다보고서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냥 원래는 이거 한 30년이나 50년을 내다보고서 해야 될 정책을 당장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시장에다가 이렇게 맡겨야 될 것을 빼온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으려면 정치 세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각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이 돼야 되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판단이 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엉망인 건 엉터리 사이비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패거리, 지역주의, 돈 들고 가서 공천을 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전문가 집단이 아니죠. 이게 비극입니다. 그 비극이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초래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시장 영역에서도 어떤 부분까지를 정부가 맡아서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이제 민간 부분이 맡아서 해야 되는가가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은 누가 해야 되죠? 공항은 누가 해야 되죠? 공항은 이게 뭐 시장 영역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공항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체적으로 수익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를 갖춰야 되죠. 비행기 타면 돈 내고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는 시장이에요. 수요는 시장이에요. 공급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공급은 이제 민영화를 주장하는 쪽은 이것도 시장에 맡기자라는 거고, 공급도 이건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건 인프라다. 그래서 이건 뭐 공기업이라든지 뭐 그 국영공항 공항이라든지 뭐 공기업 형태로 하자라든지 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공급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뭐 공공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2012년 이제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나간 그 이슈 보고서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경제 관련 분야의 대선 공약들에 대해서 비교를 한 이슈 보고서가 나갔죠.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보면은 한국처럼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경제 정의라는 말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 민주당의 경우는 이런 이제 인프라 관련한 것들은 전부 이제 공공의 영역으로 지금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죠. 반면에 이제 공화당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 들어와서도 이것을 완전히 그 민간 시장에 맡길 거냐, 민간의 손에 맡길 거냐, 아니면은 일정 부분은 정부가 역할을 할 거냐도 또 경계선을 또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끄럽죠. 뭐 인천공항 민영화 한 해 만에, 의료 민영화 한 해 만에, 뭐 사교육, 교육 뭐 자율안에 뭐네 말이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를 말한다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시장이 갖고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경제나 경제학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민간 부분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제 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산업들이 있는데 이 산업들에 대한 이제 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될 부분, 그 다음에 시장에 맡긴 것 가운데서도 정부가 공공부문이 해야 될 부분, 나머지 부분은 이제 모조리 100% 시장에 맡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모조리 시장에 맡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시장에 맡긴다라고 했을 때 정책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모순이죠. 만약에 시장에 맡겼는데 굳이 정부가 거기 손댈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민간 부분에게 완전히 맡기는 영역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정책은 뭐냐라는 거죠. 그때 정책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경쟁에 가깝게 유지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 그러니까 프리를 보장을 해주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뭐 가서 누가 뺏는다든지 아니면 후려친다든지 뭐 사기친다든지 뭐 거짓 정보를 흘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프리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페어하고 그다음에 사고 친 놈 따로 있고 그거 땜질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하는 그렇잖아요. 그 저축은행 하면은 저축은행을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제 세금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게 어카운터블 자기 책임주의냐라는 거죠. 그런 게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민간 영역에 완전히 맡겼을 경우에 정부가 해야 될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그런 프리하고 페어, 자유롭고 공정하고 자기 책임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법과 제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하는 그 체크와 그걸 반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이거죠. 뭐 오늘인가 어젠가 뭐 기사에 기재부 장관이 부동산 이제 거품이 꺼지고 있어서 꼭지점에서 이렇게 물린 분들은 막차 타신 분들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될 정도의 상황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면 기재부 장관은 뭐 했냐라는 거죠. 그동안에 해온 정책들을 보면 오히려 부추겼죠. 그러면 먼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져야 되죠. 정책 실패에 대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잘못 정책을 해서 가계부채가 폭증을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금융기관이나 건설사들이 파산하고 상당히 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라고 먼저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지 반성을 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근데 엉터리로 이렇게 투기를 조장한 거나 선동을 해가지고 막 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산 사람이 책임지세요.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벼랑 끝으로 이제 민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벼랑 끝으로 떨어져요. 마무리를 하면 경제 민주화하고 산업 정책, 올바른 산업 정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올바른 산업 정책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 민간 부분에 맡기는 걸로 정해진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다라면 이제 비전이죠. 경제 발전의 비전. 그러니까 어떤 산업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어떻게 육성을 하고 거기에서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경쟁력을 어떻게 키우고 하는 것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 마스터 플랜에서 민간 부분이 하기 힘든 부분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는 거죠. 그게 국가를 경영하는 모습이죠. 정부의 이른바 해야 될 역할이죠. 그렇죠. 시장에 맡기지 않기로 한 것은 이건 책무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 맡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맡기지 않기로 한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정적으로 파산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돈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육아비를 못 주잖아요. 그 노인 그 연금도 못 주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파산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공 영역, 이제 시장으로 들어와서 정부가 맡아야 되는 영역, 그런 분야의 어떤 산업, 공적 분야의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율성이죠.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공기업에 대해서 늘상 하는 이야기가 뭐죠? 비효율적이라고 말하죠. 비효율적인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게 뭐죠? 낙하산 인사죠. 정부와 정치권이 자기들이 낙하산 인사해놓고 공기업을 욕도 비효율적이라고 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맡아서 공적 부분이 맡아서 해야 되는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 정책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공적 그 산업 분야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정책이죠. 그 외에 이제 아까 민간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지식경제부 가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연구소에 낸 이제 이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산업 정책이라는 게 뭐냐? 한국은 재벌 대기업을 위한 산업 정책이었죠. 근데 산업 정책은 궁극적으로 뭘 위한 겁니까?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들이 궁극적으로 뭘 위한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정책이 어떤 특정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 산업 정책은 뭐였냐는 거죠. 한국이 없으니까 몰아주게 하자. 뭐 그럴 수 있어요. 초기에는. 근데 지금도 계속 몰아주게 하자 이런 식이죠. 친기업이 너무나 했던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몰아주기를 하려면 상식적으로는 누구한테 몰아줘야 됩니까? 없는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경제 정의죠. 약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경제 정의죠. 힘센 놈한테 더 몰아줘 버려요. 그럼 나머지는 또 꿈을 받아 먹어라. 무슨 낙수 효과 뭐 이런 소리를 한다. 누구 거지냐 이겁니다. 국민들 거지라고 생각하냐 이거. 그게 무슨 산업 정책이냐? 지금까지 이제 산업 정책이 수도 없이 많이 해왔는데 물론 뭐 효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효과가 없었던 부분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보면은 일시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추세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구조적인 이제 그 현상이 있을 수 있죠. 일시적이라면 이제 경기가 좋고 나쁘고 하는 통상적인 경기 순환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굳이 정부가 경기 순환상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기 순환상에서 뭐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것은 굳이 정부가 나서서 산업 정책이라고 일부러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가만히 있어도 다시 그냥 경기 순환 주기에서 이렇게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추세적이다. 예를 들어서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이제 경쟁도 막 심해지고 뭐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좀 생겨날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은 성장
좀 이렇게 성장률이 좀 둔화되잖아요. 뭐 S커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게 추세적인 것인지를 이렇게 그 파악을 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법.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이라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실패를 말하죠. 그러니까 정책 실패를 말하죠. 그러니까 정책 실패에 의해서 산업의 그 경쟁력이 없어지고 산업이 이렇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산업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정책 실패를 막는 것이 가장 급하죠. 그럼 정책 실패를 막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잘못했길래 그렇게 했는가를 올바로 먼저 알아야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상당 부분이 어떤 식이었냐면은 엉터리 정책을 해서 산업을 키운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업 뭘 키운다, 예컨대 송도 경제 자유구역 했다 이거죠. 근데 저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부동산 투기 조작을 위한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경제 송도 자유구역이다라고 해놓고 산업을 거기다가 뭐 IT 첨단 산업이고 외국 뭐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라고 띄워가지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이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 실패다. 근데 그렇게 가지고 죽으니까 정책 실패를 또 막으려고 또 엉터리 정책을 막 내놓는다. 아, 이제 그러면은 송도에 다리를 하나 놓자. 요새 그 다리에 차 얼마나 달리나요? 뭐 다리를 놓자. 아, 뭐 다음에는 또 그쪽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입주하는 기업들한테는 세금을 전부 차별화해서 깎아주자.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포기했죠. 인천 경제자유구역 실패했습니다라고 스스로 손 놨죠.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경제를 구성하는 건 뭐죠? 산업들이죠. 산업들이 경쟁력이 없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산업들이 어려운 것은 결국에는 그 산업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책 실패를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걸 왜 그런 그 정책 실패가 계속 반복됐는지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나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그 공약을 보니까 새누리당은 저 한 구석지게다가 경제민주화라고 공약 항목을 조금 내놨어요. 민주당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갖다가 그냥 이렇게 좀 그 슬로건으로 이렇게 좀 이게 표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갖다 거기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기준이 없어요. 경제민주화 공약에 안 들어가 있는 공약도 보면은 경제민주화 공약에 들어있는 항목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정책이 저쪽은 경제민주화 공약에 안 들어있고 이쪽은 경제민주화 공약에 들어있고 그냥 갖다 그어놓고 보기에 경제민주화 뜯을 때 약발이 좀 먹힌다라고 펴었는데 약발이 먹힌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갖다 넣어놓은 것이 불과해요. 그런 식으로는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나라 말아먹죠. 하여튼 오늘 경제민주화와 올바른 산업정책에 관해서는 이거 이제 제가 뭐 이제 좀 그 큰 뭐랄까요 언론적이랄까 같은 큰 틀에서 좀 그 이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물레공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은 정책이나 대책을 쏟아냅니다. 한쪽은 나는 시장론자야, 아니야 나는 복지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정책 대책을 이야기를 해요 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내 던지는 거죠. 그렇게 내 던지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이 정치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냐 이거. 절대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정치 해결 못 한다 이거. 직접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